캠퍼 정님의 사연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집장만을 할 때 겪은 일이에요. 7년 전에 거제도에서 제가 이직 문제로 울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울산에 와서 직장을 구하고 몇 년 안 되어가지고 지인의 소개로 좋은 사람도 만나고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신혼생활을 단칸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 계속 여러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집장만을 하게 되었어요. 방어동 쪽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부터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단독주택을 구입했는데,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기이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때 처음 장만한 집이 주변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속집이었거든요. 저희가 얻은 집 양쪽으로 집이 두 채가 딱 붙어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 이사를 와가지고 이삿짐을 다 옮기고 정리를 끝마치고 주변에 살고 계시는 이웃들 분들에게 아내가 떡을 해서 돌렸죠. 먼저 옆집에 떡을 돌렸는데, 옆집에 계신 분들은 노부부가 살고 계셨대요. 그분들은 아내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면서 매우 친절하게 그분들이 아내를 대해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다시 앞집으로 아내가 떡을 돌리러 갔는데, 앞집에 거실 창문이 열려져 있었대요. 열려진 창문 틈으로 그곳 집주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을 지나가면서 얼핏 봤대요. 그래서 당연히 현관문을 열어주겠지 생각하고 아내가 현관문을 조심스레 이제 두드리면서, 계세요? 옆집인데요. 제가 떡 좀 가지고 왔거든요.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리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얘기를 해도 집안에서 들은 채만 채하고 현관문을 안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내는 실망하면서 풀이 죽은 채로 그냥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집 주인분이 아마 은둔형이겠지 뭐. 그 집 주인분이 원래 그런 분이겠지. 아마 시간 지나서 익숙해지면 서로 인사하고 지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쓰지 마라. 그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이사 오고 한 몇 달간은 별일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된 채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저녁에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화단 쪽에서 뭐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봤대요. 그러니까 화단에 올려져 있는 화분이 깨져 있었대. 그래가지고 길냥이가 화단에 이제 볼일을 보고 가다가 화분을 건드려가지고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깨진 화분을 치우고 있었는데, 저희 집 화단 건너편 벽 너머로 바로 앞집 베란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거실 창 너머에 베란다가 있고 그 다음에 화단이 있고 저희 집 화단 너머 앞집에 베란다가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데 앞집 베란다의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이사 온 첫날 아내가 떡을 돌릴 때 들은 채 만채 하던 본체 만취하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 집 베란다에 서서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게 보였대요. 그래서 아내가 화분을 치우다 말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서서 아내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아내를 그냥 째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입꼬리는 귀에 걸려있는 듯이 웃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은 화가 나 있는데 입은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이 너무 기괴하면서 겁이 났대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안으로 막 뛰어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도 한동안 그 아주머니의 그 귀괴한 모습이, 그 잔상이 뇌리에 남아서 섬뜩함이 가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제가 퇴근을 했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그때 처음에는 아내가 사람을 보고 겁에 질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너가 뭐 잘못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는 아니라고, 분명히 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말 못할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앞집 아주머니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해볼게. 그러고 아내를 일단 진정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앞집에 갔어요. 앞집에 가서 현관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심지어 불도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이사 오고 나서 그 앞집에 저녁에 불이 켜진 걸 단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점이 좀 이상했죠. 근데 뭐 그 집 아주머니가 일찍 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간에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그날 처음으로 앞집의 아주머니를 보게 된 거예요. 앞집 아주머니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서 계신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다른 사람은 안 사니까 전 당연히 앞집 아주머니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니까 그 아주머니가 대뜸 저에게 어딜 그리 사돌아다녀 그러는 거예요. 네? 아주머니 지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고 아주머니를 쳐다봤더니 그 아주머니의 시선이 그때 저를 쳐다본 건지 아니면 제 뒤쪽을 쳐다본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야 이 잡것아 그리 사돌아다니지 말고 제발 얌전히 지내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 아주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고 느꼈죠.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자꾸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다시피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앞집 아주머니가 계신데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다 대고 막 주저리 하더라면서 대문 꼭 걸어 잠그고 2번 다시는 상대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하루 종일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때문에.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아내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서 그때가 아마 주말쯤이었을 거예요. 직장 동료들이 집들이를 다녀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술에 취해서 거실 소파에 저도 모르게 그만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눈이 딱 떠진 거예요. 그 왜 다들 그런 경험 있죠? 그렇게 눈 떠보니까 거실 차창문에 뭔가가 좀 느껴져서 제가 그곳으로 딱 쳐다보게 됐는데 그때 여름철이라서 이제 거실 창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거실 창 방충망 밖으로 어떤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자다 깨서 아니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뭘 잘못 봤나 싶어서 얼른 정신 차리고 그곳을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역시나 여성 실루엣이 거실 창밖에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한동안 굳어버렸죠. 굳은 상태에서 헉 하면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존재를 계속 쳐다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딱 한눈에 보고 귀신이란 걸 알아챘죠. 왜냐면 그 여자 같은 존재가 거실 밖에서 보이는데 그 얼굴이 거실 창문 상단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거실 창문 상단이 2m, 2.5m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공중에 둥둥 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때 당시 차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그 존재가 등지고 있었으니까 어두워서 어렴풋이 보였는데, 풀어헤 친 긴 머리에 흰색 원피스 잠옷 차림이었는데, 풀어헤 친 긴 머리에 얼굴은 다 가려져 있었고 이목구비는 안 보였죠. 긴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게 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때 노 부부가 살고 계시는 옆집에서 갑자기 등이 딱 켜졌는데, 그 조명빛을 통해서 그 여자 영가의 존재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여자 영가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었고 검붉은 피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패닉 상태에 빠지고 호흡 곤란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 여자 영가의 음성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살아?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여기 살아? 아저씨, 누구야? 그러길래 전 대답 대신 허허 그러고 기절할 듯 말 듯한 그 경계의 마지노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여자 영가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고 어휴 한숨 쉬면서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이건 분명 꿈일 거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케어하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앞집 아주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 거실 창밖으로 앞집 베란다가 보이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때 자기 집 베란다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저희 집 거실 창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의 기억이, 그 아주머니 얼굴이 그때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분명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는데, 몸이 경직된 채로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아내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렀는데,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서 제 얘기를 못 들었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미정아, 미정아 그렇게 외치다가 기억이 끊어졌죠.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 뜨자마자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 생각하고 그날 당장 그 부동산 중개사분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혹시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집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중개사분이 황당한 표정으로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나 계약에도 문제가 있어서 알려주는 게 정상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개사분을 돌려보내고 다시 앞집으로 갔죠. 그때가 일요일 대낮이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앞집 아주머니가 계시겠지 하고 앞집 현관문으로 갔죠. 가서 계세요? 옆집인데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하고 현관문을 막 두들겼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갑갑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내에게 제가 어젯밤에 겪었던 일들을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할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얘기를 다 털어놨더니 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럼 옆집 집주인에게 좀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내랑 저는 또 곧장 옆집에 갔죠. 근데 그냥 가기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사가지고 갔는데 옆집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니까 마침 집주인분들이 계셨고 노부부 분들이셨는데 차나 한잔 하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 차 한잔 나누면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옆집 할머니가 아니 그 집에 사람이 산다고? 이상하네. 그 집에 사람이 안 살 텐데 그러시길래 제가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분명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제 아내도 봤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가만 보자. 그 집에 3개월 전까지 사람이 살았었지. 모녀가 살았거든. 엄마는 신발이 다 떨어진 무당이었지. 그리고 딸은 지체 장애인이었지. 그 딸이 나이가 아마 20살은 되었을 거야. 근데 그 딸이 거실 창밖을 막 나가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죽게 돼. 그리고 그 뒤로 그 어머니가 점점 미쳐갔어. 그래서 한 날 안 좋은 선택을 한 게야. 근데 내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 댁들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 그 집을 전 주인이 왜 팔았겠어. 밤마다 시달린 게야. 그때 가만히 있던 할아버지가 아니 이 할멈 이게 돌았나. 하지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자 할머니께서 아니 영감 알 건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영감탱이.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밤마다 그 집에 귀신이 보였대. 그렇게 시달려가지고 집을 내놓은 게야. 댁들이 살고 있는 집 전 부부랑 그 앞집 무당 아주머니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 그래갖고 매일같이 으르렁대고 잡아먹을 듯이 막 싸워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왼수지간인 게야.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 아주머니가 죽고 나서 그 무당 아주머니 영가랑 그 딸처럼 보이는 영가가 자주 등장해서 전 주인을 그렇게 괴롭혔대.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자 할아버지께서 아니 이 할망구 이 노망난나 무슨 그런 소리까지 하고 난리야 이 할망구야. 그러시면서 할머니께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전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지금껏 저와 아내가 봤던 앞집 아주머니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앞집의 아주머니가 살아생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분명 저주를 걸었다는 생각도 들었고 전 그때 대략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죠. 더 이상 이 집에 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당장 집값을 헐값에 내놓고 집을 팔리는 대로 이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집이 뜻대로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내와 저는 한 달 동안 가끔씩 앞집 모녀 연가를 보면서 시달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름달이 뜰 때나 비가 올 때 그 모녀 연가를 자주 접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은 견디다 못해갖고 나름 유명한 무당을 불러다가 비방을 했었죠. 그 무당분이 저희 집에 와서 부적을 곳곳에 붙이고 비방을 했는데 그 무당분의 얘기로는 옆집에 있는 영가가 살아있을 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집 전 주인 상대로 양밥을 한 게 맞고 그 영가의 기운이 엄청나게 세서 자기 역량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때 무당분이 임시 방편으로 저희 집 이곳저곳에 부적을
여러 곳 붙여놓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무당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저기다 부적을 붙여놔가지고 일단 옆집 영가가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야. 근데 소리로는 아마 들릴 거야. 그리고 앞으로 영가에게 말을 걸어서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아참 까먹을 뻔했다. 조만간 날 또 볼 일이 생기겠네? 그런 말을 남기고 무당분이 자리를 떠나셨는데 전 그때 그 무당분이 했던 얘기를 뭐 또 볼 일이 있겠어?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죠. 그 뒤로 무당분의 얘기처럼 앞집의 영가가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았는데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나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런 날 새벽에 영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보이진 않으니까 소리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전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자 영가의 방언 같은 그런 소리들이 막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빗소리와 함께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새벽에 막 깜짝깜짝 놀라서 자다 깨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그럴 때마다 현기증이 나고 정신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갔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아내는 친정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저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와 떨어져서 생활하던 중에 한날은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오는데 제 아내가 아무래도 정신이 빙의된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장모님의 얘기를 듣고 당장 아내가 있는 친정댁으로 가게 되었죠. 도착해서 아내의 상태를 살펴보니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눈물 범벅, 코 범벅이 되셨고 아내가 장모님의 흰색 잠옷을 입고 막 식탁 의자에 올라가서 기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동공이 뒤집혀진 상태로 방언 같은 말을 막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미정아,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아저씨 여기 살아? 아저씨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 전 거실에서 자다가 봤던 그 여자 영가가 순간 오버랩 되면서 그 여자 영가에게 빙의가 된 걸 직감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시 무당분을 부르게 되고 결국 빙의굿을 치르게 돼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차마 눈 뜨고는 보지를 못하겠더군요. 보니까 무당분이 아내에게 붙어있는 그 영가를 불러내서 아내는 누워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영가와 영적인 대화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막 영가를 얼르고 달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막 위협하기도 하고 또 아내는 막 거품 물고 막 기절을 한 여러 번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쉽게 끝나는 게 아니더군요. 무당분과 아내와 마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게 결국 1시간 가까이 힘겹게 진행된 의식은 다행히 잘 치러졌죠. 뒤에 가서 무당분께 들은 얘기로는 아내가 저희 앞집 아주머니의 그 딸로 보이는 영가가 아내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게 보였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빙의될 걸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다행히 친정으로 왔기 때문에 빙의굿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더군요.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테마를 하게 된다면 앞집에
그 아주머니 영가의 방해를 받아서 힘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무당분이 그 앞집 아주머니의 영가와 그 딸의 영가가 이 분리되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 후로 2번 다시 아내는 그 집에 발을 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쭉 친정집에서 지내다가 3개월이 지나서 겨우 어떻게 집이 팔렸는데 다행히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무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